어, 연합뉴스 2025년도 12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미국은 중견제 AI 동맹 팍스 실리카 추진, 한일 등 8개 8개국 규합. 미국은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8개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거죠. 유사 입장국과 AI 공급막 주도하는 AI 경제 동맹 구상 발표.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 우려국 통제에서 자유로운 경제 질서. 여기에 이제 갖다 함께 되면은 이쪽에서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중국과 모든 거리를 끊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국익에 반대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잘 극복해야 된다고 봐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전략 경쟁에 중대한 승부처인 인공지능 산업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을 규합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11일 현재 시간 미국이 일본, 한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호주 등 8개 국가 함께 오는 12일 첫 팍스 실리카 서밋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팍스 실리카는 핵심 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반도체, AI 기반 시설과 물류 아우르는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상 구상이라는 국무부 설명이다. 히토류를 중국이 전부 갖다가 통제를 하고 이걸로 무기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 히토류는 첨단 과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미국을 비롯해서 뭐 우리 한국과 일본과 여러 가지 그 관계된 나라들과 8명이 만나서 이 중국의 이런 것에 그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의 전략적 구상이라는 국무부 설명이다. 팍스 실리카는 평화를 의미한 라틴어 팍스와 반도체 소재 실리카를 합친 것으로 과거 로마 제국과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시기인 팍스 로마니와 팍스 아메리카를 의도적으로 연상시킨다. 국무부는 미국이 팍스 실리카를 통해 파트너 국가에게 AI가 주도하는 번영의 시대를 보증하는 견고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세계 기술 공급망 전체에 걸쳐 안전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혁신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국가 간 연합을 조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팍스 실리카는 유사 입장국 간 협력을 통해 AI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에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며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저건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주변 국가들을 자기의 경제적인 그런 실리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 가담해라 이렇게 된다면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겠죠. 뭐 우리가 8국가에 같이 끼어서 미국과 같은 편 먹었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과도 가까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이웃일 뿐더러 5천년 역사를 다 우리 선조들이 다 잘 지내왔던 국가예요. 지정학적으로는 미국보다 더 가깝죠. 그러나 우리 동맹은 미국이죠. 그리고 또 중국은 우리 한국을 또 필요로 하고 우리 또 한국은 중국을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 적당한 자기 중심이 필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미국 말 듣고 여기에 엎어져서 옛날 윤석열 정부처럼 그러면은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국무부는 보도 자료에서 중국을 한 번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끌어들일 땐 끌어들면서 동맹을 무시하고 있는 이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간쓸게 다 내줘야 되느냐.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자 동맹이고 미국 우선주의 실리를 치를 때는 동맹 다 필요 없다 하고 정부 그런 관세로서 어려움을 주고 이럴 때는 우리 국민은 정신 차려야 돼요. 괜찮네요.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 참가국들이 민감한 기술과 핵심 기반 시설을 우리 국가의 부당한 접근이나 통제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공동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통상 미국이 첨단 기술을 논할 때 우려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다. 중국이 해군력에서 세계 1위인데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부터 그 해군력을 줄이면서 지금 세계 14위인가 떨어져 버렸어요.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한국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이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여러 가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1위를 해서 예전처럼 국제 경찰관 노릇을 하면서 세계 평화 이바자기를 바래서 미국의 마스카라는 풀어내 가지고 미국을 도우려 했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등대에서 한국한테 칼을 찌르는 그런 짓을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짝사랑은 상당히 자기한테 치명적이 되겠죠. 우리는 실리를 찾아야 된다고 봐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하고도 잘 지내면서 미국과도 동맹으로서 적절하게 해야지. 윤석열 정부 때처럼 완전히 엎어져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을 갖다 외면하고 미국한테 엎어져서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인도나 베트남처럼 자기 국익을 위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무부는 팍스 실카 참가국이 민감한 기술과 핵심 기반 시설을 우려, 국가의 부당한 접근이나 통제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공동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통상 미국이 첨단 기술을 논할 때는 우려 국가는 단연코 중국이다. 물론 나토라든지 유럽연합 이런 공동체들은 서로의 상대방이 전쟁에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면 자기하고 나라에 공격하는 거와 똑같이 대처하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연합이지만,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뭐 중국을 조이기 위해서 뭐 중국과의 뭐 거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한테 불필요한 그런 제재를 또 그 요구하게 됐을 때는 우리는 노와 예스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봐요. 반면 팍스 실리카 참가국은 세계 AI 공동학에 동력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있는 국가들이자 미국 우방이다. 필요할 때는 우방이고 미국 우선주의 할 때는 전부 다 적으로 여기고 뭐 껍질 벗겨 먹고 뭐 자기를 도우러 간 우리 한국인 뭐 손목에 수갑 채우고 포승줄을 묶어서 살인자들이 있는 감옥에 가두고 이런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미국이 우방인 건 틀림없지만 변덕스러운 트럼프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우방이고 뭐 미국 우선주의에서는 완전히 자기를 도우러 간 우방한테까지 등대에 칼을 꽂는 이런 행위에서 우리도 정신 차리고 국익 위주로 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으로 참가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제 패거리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거죠. 국무부는 참가국들이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이며 국가안보가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무막 안보 강화, 강압적인 취약성 대응, 신뢰하는 기술 획득의 도입 등 영역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의도가 중국 견제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서밋 참가국 간의 온도차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여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무슨 뭐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 이런, 옛날에도 그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 하고 미국이나 뭐 프랑스 뭐 영국 뭐 이태리 독일 다 그랬지만 독일은 또 몰래 또 중국 만나서 악수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참가하더라도 자기 또 이로운 것은 다 자기 뭐 경제적인 이득을 따져서 할 건 다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한국 경우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AI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합의했지만 미국이 공급망 강화해서 더 나아가 중국을 직접 겨냥한 수출 통제 같은 공격적인 정책에 동참을 요청할 경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국이며 한국 정부 내에서는 이런 우려 때문에 팍스 실카 참가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방금 걱정한 것이죠. 뭐 우리 이번에 뭐 우리 한국을 우크라하고 러시아 전쟁판에 미국은 끌어넣기를 바랬죠. 여기 참여하기를. 그러나 우리 윤석열은 또 거기에 또 참여할 뻔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강력하게
그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러지 마라. 러시아에서는 한국 그 전쟁 무기가 그 우크라이나를 막 도와주고 이런 게 참여했을 때는 적대국으로 하고 바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의 전쟁에서 왜 우리 그 국민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듭니까? 요즘은 다 실리 외교예요. 실리. 국익이 먼저죠. 뭐 이런 것에 뭐 저기 이런 것에 해서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밀접한 그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물질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데 여기에서 우리 한중 관계에 우리 국익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이렇게 못하도록 그런 거라 경우에는 기업들 간에는 이렇게 그런 동맹을 맺어진 그 다음 날에도 뭐 기업들 간에는 또 그 뭐 중국 방문해서 또 새로 협정을 맺고 그러더라고요. 총리도 나가서 그러고. 일본의 경우 이날 워싱턴 DC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과 먼저 양국의 협력 의지를 확인한 공동문서에 서명했다. 제이콥 헬버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과 야마다 시게오 주일 일본 대사 각국 대표 서명했다. 지금 중국과 사이가 나쁜 일본은 여기 쾌재를 부리죠. 여기에 아주 쌍술 두고 하겠죠. 미국이 뭐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보였다는 데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중국을 겨냥한 이런 데서는 일본이 제일 기뻐하겠죠. 헬버그 차관은 우리나라와 우리가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국가들이 이 AI 기술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그 임무에 있어서 일본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랜드 국무부 부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나머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폐쇄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국가나 기업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급망과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출 통제와 투자 검증 같은 경제안보 정책이 단순한 관료주의적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우리는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의미 있는 경제적 강압과 숨막히는 글로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팍스 실리카는 AI 공급망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색이 있지만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믿을 수 있는 국가들을 사실상 경제 동맹으로 묶고자 하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그랬죠? 일본이 지금 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지금 중국과도 문제가 많고 2차 대전 전범인 미국은 2차 전범인 일본은 또다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만을 억검해 가지고 중국을 적으로 공격하면서 미국의 자기의 자유대를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허락받고 싶어 하는 거죠.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국무부가 비슷한 취지의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구상 발표하고 한국의 참여를 종용했다. 이것이 결국 한국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조건 좋다고 쌍수를 들일 아니다. 여기에 준 것은 일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본이 제일 지금 좋아하는 것이고 일본은 지금 일본 다케이치예요? 다카이치인가? 그 다카이치가 들어서면서부터 한일 문제라든지 중일 문제가 여러 가지 좀 다툼이 많아요. 2차 대전 전범이었던 아베의 외조부 그 여자 아베다 그렇게 지금 다카이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2차 대전 전범이 그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를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주변 피해국인 주변 2차 대전의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주변 국가들에게 자기들이 당당하게 2차 대전 전범의 애국자로 칭송을 하고 전범을 갖다가 추모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희생을 당했던 한국이라든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분개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연합뉴스 2025년도 12월 10일자 기사 미, 중 견제 AI 동맹 팍스 실가 추진 한일 등 8개국 규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